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어 있다고 주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통계 결과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 집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고 지금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나타난 것이 실제 상황에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젊은 층 감염자들이 많아서 아직 코로나로부터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LA 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보건장관 마크 게일리 박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감염률의 급격한 감소세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자료들이 잘못 집계돼서 그 잘못 집계된 내용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를 했다 이렇게 게일리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수치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A 지역의 코로나19 수치 역시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신규 감염자가 2,347명 그리고 사망자가 6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캘리포니아주의 전자 시스템 문제로 인한 오류가 LA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자 시스템 관련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누적 감염자 수치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바라 페어레 국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LA 지역 코로나19 트렌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셧다운을 발표하고 실내 영업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던 것이 확실하게 코로나19로 전파를 줄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바라 페레오 국장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 어쩌면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아직도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2,300명, 적게 잡아서 1,500명, 그저께만 해도 한 1,500명 정도였죠. 더 적게 가서 한 1,200~3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200~300명이 LA 카운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마스크 하시고 코로나19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의 그 틱톡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은 오늘 틱톡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그동안 틱톡에 대해서 계속 퇴출하겠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행정부와 의회에서 공동으로 틱톡에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공화당 조지 하울리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관용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에는 공화당 켄 벅 의원이 발의한 연방 하원에서도 연방 직원이 정부에서 지급한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혹은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뭐 상관없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인수하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겠다라고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랜 기간 주지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행보를 오랜 기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가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협상하듯 한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의약품과 의료 장비에 대해서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오늘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수급과 관련해서 미국은 위험할 정도로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특정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에서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비롯해서 미국 신약의 승인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와 첨단 제조 기술을 활성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바로 국장은 미국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이나 중요 인프라 그리고 군대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긴급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명령이 위조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도 단속할 것이라면서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과도한 경계 혹은 필요 이상의 적대감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중국에 대해서 계속 방어하고 경계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들 역시 어떤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중국의 어떤 존재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위치는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자리매김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지나친 반중의식이라든지 자국민을 우선하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될지 얼마나 계속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